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전 64년생이요. 64년생이시고. 네. 네, 60대 초반이시고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를 주셨죠? 저는 무릎이 안 좋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네. 요즘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제가 대학병원이랑 전문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네네. 양쪽 다 진단 내용이 좀 달라서요. 아유, 그러면 좀 혼란스럽죠. 의사 선생님마다 네. 다 얘기가 달라지니까. 내용이 어떻나요? 대학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절골술? 절골술. 네. 절골술을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네. 이제 또 그 전문병원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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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근데 절골술은 사실은 굉장히 수술이 크고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간단한 그럼- 수술은 아닌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고 네네. 또 한쪽 병원에서는 뭐 인대도 안 좋고 MRI상 그래서 네. 그냥 줄기세포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한번 해보고 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인공관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가골수 주기세포를 해보고 안 되면 인공관절로 넘어가자.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또 제가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네네. 그 줄기세포 말고 뭐 줄기세포 이식술 뭐 요것도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떤 거가 제일 그래서- 나은 방향인지 제가 예,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아마 최근에 다리가 갑자기 좀 더 많이 휘어지거나 옷자형 다리로 변형되는 경향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그리고 다리가 조금 더 통증이 있어서 많이 못 걷고 활동을 네.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좀 예. 물이 자주 차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물 차는 거는 없고요. 없었고요. 네. 예. 예전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없고요. 통증이 밤에도 네. 좀 있고 예. 뭐 간헐적으로 뭐 낮에도 통증이 있고 평지 걸을 네. 때 네. 계단 오르내리는 건 제가 좀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분처럼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애매하게 인공관절은 하긴 너무나 빠른 나이고 네. 그쵸. 물론 그리고 또 나이가 젊고 근데 관절염은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옛날엔 참 이게 애매한 단계에서는 다 약만 주고 그냥 참으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치료 방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확실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확한 거는 아마 검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험상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절골술은 그 연골 상태가 급격하게 빨리 망가지거나 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술이 무섭긴 하더라도 이거는 뭐 3개월, 6개월, 1년 사이엔 급격하게 더 빨리 망가질 게 뻔해서 남들은 10년 사이에 망가질 게 지금 1, 2년 사이에 망가질 게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아 보일 때는 절골술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걸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아까 개인 병원이나 이제 그 전문 병원에서 얘기했던 주기세포 주사나 이런 치료법들을 권하는데 또 다리가 휘어진 정도가 또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또 이게 주사 맞으면서 운동 치료를 하게 되면 또 그 시기를 잘 넘겨가지고 또 좋아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경험 많은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전문가도 이게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애매한 단계라서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때 뭐 여러 군데 다니셨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아직 확신이 안 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몇 군데 더 다녀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점점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치료법이 제일 낫겠다.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치료를 너무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단 일단은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험 많은 의사들을 만나게 되면 의외로 또 확실하게 또 확실한 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좀 경험 많은 의료진들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이제 막 네. 60대 들어서셨는데 네.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요 갈등 중이신 것 같아요. 저도 보통 고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좀 의견, 자문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 결심이 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도 좀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의 견해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 나이로 75세입니다. 네. 아, 70대 중반이시고 네.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통화 나눠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네, 네.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연골 주사를 한 5번 정도 맞았거든요. 네, 5번이요. 네. 네, 네. 1년 동안에. 네, 네.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는 이렇게 쏙쏙 쑤시는 것만 없지. 네. 이제 옷 벗는 게 힘들고. 아, 옷 벗기가 힘들고. 네. 네, 이불 같은 거 당길 때 못 당기겠어요, 아파서. 아, 네. 그런데 이거를 예.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릴 네. 때 우리가 이제 어머님 연세에서 힘줄이 우리가 동아줄처럼 힘줄은 여러 가닥으로 돼 있는데요. 그 힘줄의 몇 가닥이 좀 끊어지려고 하거나 부풀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 위에 부딪히지 않아야 될 그 뼈나 이런 관절하고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의 힘줄의 부분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데 연골 주사는 윤활유 역할만 하는 거지 힘줄을 가라앉히거나 그거를 재생시키는 건 아니라서 잠깐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 통증이 좀 덜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네. 자꾸 쓰면 쓸수록 또 부딪히다 보니까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힘줄을 가라앉히는 주사, 힘줄을 재생시키는 재생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를 해보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뼈가 심하게 자라서 힘줄을 꽉 누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심하게 누르는 경우는 주사로는 좀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뼈를 좀 평평하게 다듬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입원할 거 챙겨가지고 와서 시술을 하고 나면 이 1년 동안 고생했던 통증이 한 2, 3일 만에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거는 전화상으로 상담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거는 좀 큰 병원에 가셔서 이런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를 보고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찾으면은 1년 동안 고생했던 게 아주 단시간 안에 빨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큰 수술을 안 해도 이거는 아유, 그럼요. 큰 수술할 정도는 그래요? 아닐 겁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CT 같은 것으로도 되나요? 아니면 MRI 꼭 찍어야 되는 거? 네, 어깨는 아무래도 힘줄하고 인대 쪽이라서요. 네. CT는 방사선약만 많이 쬐서 몸에는 해롭고 네. 뼈만 더 자세히 보는 거라서 골절이나 관절 쪽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MRI를 찍는 것이 정확하고 그거 말고 MRI가 비용이 부담된다면 초음파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편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CT나 MRI 중에 2개 중에 하나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네. 선생님 말씀대로. MRI나 초음파를 네네. 더 권해드립니다. 초음파 CT보다는요. 네, 예, 예. 힘줄 초음파, 문제를 초음파. 볼 수 있는 거는요. 정밀 진단이 네. MRI나 초음파라고 합니다. CT는 어머니. 큰 진단적 가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큰 정보가 되셨을 예,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어머님 증상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절보다는 힘줄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힘줄이 약간 약해지면서 딱 어머니 연세 정도 되면은 오랫동안 힘줄을 쓰다 보니까 부풀어지면서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게 힘줄이 부풀어졌을 때 힘줄을 아물게 유도를 해주면서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고 힘줄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게 되면 이게 스스로 또 가라앉으면서 또 좋아지게 되면 또 쉽게 올라가고 또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여태까지 치료한 치료는 윤활 역할만 하는 기름칠만 하는 치료만 한 거고 힘줄이 부풀어진 힘줄을 스스로 아물게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뼈를 다듬는 간단한 시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큰 수술 안 받아도 되는구나, 네.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정밀 진단이 우선 되셔야 되니까요.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전화 연결을 해보니까 좀
2단계도 아니고 저단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분들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증식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증식 주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그 상담하시던 어머님한테도 이 주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증식 주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인대가 이제 어깨를 감싸든 우리가 모든 관절에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상된 인대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식 주사는 손상된 인대의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손상된 부위에다가 주사를 주입하게 되는데 고농도의 삼투압의 포도당 농도의 그 주사가 주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사랑 달리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사 맞고 나면 다음날 안 아파야 되는데 이건 맞고 나니까 하루 이틀은 더 아프네 라고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양리 작용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지나서 2, 3일 지나서는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부기도 가라앉고 그래서 조금 이제 면역 반응으로 해서 그때 단계가 이제 2, 3일 지나서는 염증, 면역 반응으로 해서 주변 세포의 성장 인자가 생성되면서 조직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면서 힘줄도 붓기도 빠지고 이제 통증도 가라앉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전화 주셨던 어깨가 안 좋으셨던 어머님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연결 많이 해봤는데 원장님 꿉꿉한 날씨 때문인지 네. 무릎, 어깨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전화가 걸려 오셨다고 해요. 네. 좀 관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날씨가 춥고 비 오고 그러면 집안에만 있으면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이 불편하다 보니까 운동을 자꾸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보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이것쯤은 이겨낼 거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운동도 하시면서 스트레칭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즐겁게 이걸 이겨내시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유연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의 진행을 또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 근력이 유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최소한 근육이 빠지거나 감소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근육이 빠지게 되면 관절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근력 운동을 꼭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좀 쭉쭉 늘려주실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근력 운동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의 원인을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운동이 좋다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운동도 나에게 맞는 적당한 강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목요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